트위터 같은 데 보면 우리 개혁했다에 대한 선생님들 지금 되게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이재명에게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은 네. 다 색출하고 본격적으로 때려잡아야 된다. 너무 무서워요. 막 죽이겠다 그러고. 다음은 이제 민주당의 야당의 관점에서 한번 이 선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서구에서 얻은 이 승리, 민주당에게는 성배인가 독배인가? 여러분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자, 강서구청장 선거가 양당에게는 지나친 의미 부여로 사실 과잉된 선거라고도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 결과 이후에 패배한 국힘에게는 큰 변화가 없을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실과 당과의 신뢰, 다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당대표 간의 신뢰가 여전히 돈독하기 때문에 큰 변화 없을 거다. 이런 분석이 있는 반면에 또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를 둘러싼 분열의 에너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당대표를 하는 박성민이라면 이 상황에서 민주당에는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가? 이거 너무 궁금한데. 질문이 되게 좋네요. 네. 근데 저는 뭐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예.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좀 통합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낼 필요가 있다. 확실하게. 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네. 그건 두 가지 효과를 가져요. 일단 첫 번째는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그 민주당의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을 거라는 네. 생각. 그러니까 외부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께서 만약에 그렇게 확실하게 정말 확실하게 은유적 표현 아니고 우리 진짜 이제 하나가 돼서 네. 가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내가 다 끌어안고 가겠다. 네. 내가 다 앞으로 좀 더 겸허하게 그리고 좀 더 당의 여러 가지 의견을 잘 경청하고 포용해서 네. 정말 통큰 리더십 내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예. 내부에서 있는 그 분열의 씨앗 같은 것들이 좀 잠잠해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근데 저 근데 궁금해서요. 저는 당원이 아니니까 네. 민주당 내부 일을 모르잖아요. 예. 근데 궁금한 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겉으로 드러내는 기사들만 봤을 때는 혁신위 때도 통합하자고 해놓고 자기 사람 꽂아놓고 그 난리 와중에 혁신안은 엉망진창으로 나오고 그거를 또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혁신위가 그냥 없어져 버렸는데 예. 지금 이재명 대표님 오늘 메시지 보면 되게 좋거든요. 그걸 예. 실제로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가 궁금해요. 이제 해야죠. 해야죠. 아니 나는 오히려 안 하면 어떡합니까? 다 같이 망할 겁니까? 다 같이 잘해야 되는데. 그건 맞는 말인데 또 당대표의 메시지만으로는 이게 분열해서 통합으로 전환되는 에너지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메시지는 결국 인사를 통해서 저는 좀 증명되는 건데 만약 당대표라면 이런 화끈한 인사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한다면 좀 어떤 인사를 좀 이후에 해보고 싶으세요? 지금 대표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일단 지명직 최고위원을 누구로 네. 할 거냐. 그거인 것 같은데 저는 뭐 이제 꼭 본인의 측근이 아닌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렇겠네요. 그리고 본인 측근이 아니고 뭐 저는 뭐 누가 됐든 어쨌든 무게파, 탈계파 성향의 좀 혁신적인 주장을 하는 그 좀 젊은 사람을 기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젊은 사람. 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떠오르는 사람 있나요? 무게파의 좀 젊은 사람. 아니, 떠오르는 분들 몇 명 있지만 해보세요. 얘기하시는 그냥 재미나게. 그래서 저는 뭐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뭐 당직 개편에 대한 고민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명직 최고위원을 잘 지명해서 그동안 민주당이 좀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지역들에 대한 배려 같은 것도 좀 있으면 좋겠고 또는 특정한 계층에 대한 배려도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실 뭐 최고위원들의 발언이 좀 비슷하다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발언의 취지가 반복된다라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지명직 최고위원들은 최고위원으로서 발언하는 그 영역을 넓혀주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과거에 뭐 청년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여성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이번에 예를 들면 뭐 지방 청년을 기용을 한다든지 또는 뭐 지방 청년뿐만 아니라 뭐 되게 다양한 그 삶의 형태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좀 상징적으로 기용해서 여러 얘기가 당 안에서 의제화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판국에서 그 약간 우려되는 점이 뭐예요? 강서구청장 선거를 이기고 이제 뭐 민생이나 솔직히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네. 저는 얼마 전에 애를 낳는데 어떻게 키우나 이게 걱정 이거밖에 없는데 맞아요. 네, 이런 거를 좀 어떻게 하면 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이재명 대표가 그전에는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그게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네네. 그거를 이슈화해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분이라고 그랬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남들이 정쟁하고 있을 때 먹고 사는 문제 얘기해서 굉장히 스타 정치인이 되고 또 지지율도 얻었는데 지금 근데 민주당에서 나온 메시지는 사실 이거 되자마자 국힘도 엉망이에요. 국힘도 뭐 선거 조작 TF를 만들겠다더니 그 다음에는 오늘 검찰에서 백현동 기소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나온 메시지가 웹자보랑 메시지를 보면 또 선거에서 이긴 걸 가지고 예. 이재명 대표 방탄을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뉘앙스의 메시지를 되게 많이 내고 있어요. 뭐 정치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다. 뭐 선거에서 지자마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냐. 네, 이 선거를 대표 개인 방탄에 연관시키는 거 보면 또다시 이 늪에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내 삶을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제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집권하든 민주당이 집권하든 이재명이 감옥에 가든 안 가든 윤석열이 감옥에 가든 안 가든 두 당 다 내 삶에 관련 없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요 말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선거 결과 이후에 검찰이 어떤 조치를 취하던 이재명 대표 개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랑 당의 메시지를 연관짓지 말고 민생에 대한 유능함을 보여주는 계기로 삼자 이 말이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걸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동의해요. 네. 어. 근데 당연한 거죠, 사실. 당연한데 아마 왜- 저쪽도 그 얘기 할 거예요. 왜 당연한 민생 걸 경제 원래 다 알면서 이상한 예. 짓 하는 게 이 바닥 사람들의 공통점이기 때문에 예. 네, 유구번화에서 이거 너무 맞는 분석이에요. 다 알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알면서 뭐하죠? 모르면 안 되죠. 그렇죠. 모르면 정치하시면 안 돼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진짜 모르시는 거야. 진짜 내가 말했잖아. 진심인 것 진심. 같아요. 윤석열 이분은. 대통령 진짜 모르시는 거야. 아이, 근데 뭐 진심이라는 말도 좀 아깝다 이런 그런 생각이 좀 네, 듭니다. 진심도 아까운 대통령. 이거 약간 뒤에다가 써놔야 돼요. 진심도 아깝다. 아깝다. 이거 좋다. 진심이라고 포장하기엔 그 진심이란 말이 너무 아깝다라는 너무 거. 좋은 의미인데 그죠? 네, 그러니까요. 그럼 어쨌든 아무튼 저는 이제 그 통합의 메시지를 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어쨌든 그게 이제 말뿐이어서는 안 안 되겠지만 된다. 그래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의중을 또 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네. 대표가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 이제 그때 좀 잘 정리를 하면 네.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좋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의 개혁의 요구가 또 점점 거세질 거라고 저는 봐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선거 승리 이후에 그럼 민주당은 어떤 개혁을 시작할 거야. 근데 그 상황에서 검찰과의 어떤 사법 리스크로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선을 그어야 된다라는 분석에 저는 이제 진행자지만 되게 동의를 하고요. 제가 다만- 그만큼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좀 가까이 쓰십시오. 어떤 정치인이든. 막 저는 이래. 당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래서 과거에 혁신의 요구들이 있었을 때마다 매번 부딪혔던 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당의 상황들을 항상 이제 그 한계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혁신위원회에서도 뭔가 제안했던 게 유명무실됐고 가결 의원들을 심지어 색출하겠다, 뭐 살생부를 만들겠다라는 말들이 지금도 이렇게 뭔가 통용되고 있는데 강서구의 대승이 민주당의 개혁에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좀 비판도 있어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강서구 선거의 결과를 벌써부터 막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예요. 예. 하긴 이겼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겼잖아요. 뭐 국민의힘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패배한 것도 아닌데 패배자가 예. 아닌 승리자들이, 그러니까 자만하는 거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서구 선거 이겼으니까 민주당이 겁나 오만해져서 이제 민심과 반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오히려 좀 너무 부정적인 관점이다 그래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이 선거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면 미쳤지 나쁘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민주당 개혁에 뭐 전반적으로요. 개혁이라는 거는 사실 뭐 이 선거가 있든 없든 결국에 행하는 의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약간 기선제압을 우리가 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그래서 오히려 그 개혁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겼으니까 안주해서 개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자신감을 갖고 네. 그럼 우리가 이걸로 좀 더 전국 주도권을 가져가 보겠다. 또는 네. 정치권에서 민주당의 좀 존재감을 더 잘 가져가 보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긍정적으로 역할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겼기 때문에 자만하고 안주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겼으니까 자신감이 더 생겨서 네. 좀 더 파격적인 방향으로 정치를 더 잘해보자라고 으쌰으쌰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진짜 박성민 최고의 어떤 말대로 그렇게 당이 개혁되고 또 민생의 유능한 정당으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저도 간곡히 저는 사실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서 네.
아니 이긴 거 가지고 민주당이 뭐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네. 대표님 메시지도 잘 나왔고 한데 네네. 왜 그런 걱정이 드냐면 트위터 같은 데 보면 우리 개혁의 딸들 선생님들이 네네. 지금 되게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엄청나게 회초리 들고 아 이제 다 이겼으니까 이재명 체제에서 선거도 이기는데 이재명에게 이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네. 다 색출하고 본격적으로 때려잡아야 된다는 걸 의원님들이 아니라 네. 그 트위터에서 계속 리트윗하고 공유되는 거 보면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계를 아. 의원님들이 좀 해야 당내 민주주의가 예. 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요. 막 죽이겠다 그러고 저도 예. 기사 쓸 때 그 이제 뭐 온갖 이제 뭐 살해 협박을 받았지만 너무 무서워요. 예. 그런 거는 안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무섭잖아요. 그러게요. 예,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코멘트 하실 건 따로 없으시죠? 그건 뭐 그동안 예. 이제 줄기차게 예. 잘못된 행동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른바 뭐 예. 색출을 한다거나 뭐 특정한 의원들을 겨냥해서 너무 과하게 이제 공격을 하거나 이런 그랬죠. 거는 예. 뭐 어떤 정당이든 어떤 곳이든 지양되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뭐 어쨌든 방향키는 내년 4월에 있는 총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거기에 맞춰서 어떤 개혁과 쇄신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거 첫 번째로 총선 전략, 또 하나는 공천에 대한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은 어쨌든 좋은 후보가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 나오는지를 다 보고 있으니까요. 자, 청년을 또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박성민 장관은 어떠한 걸 좀 요구하고 싶으세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저는 일단은 이번 선거에서 마냥 인재 영입으로만 승부 보려고 안 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게 사실 민주당에 좀 승리를 가져다 줬던 승리 공식이기는 해요. 네. 사실 뭐 문재인 그 전 대통령이 대표하실 때부터 그렇고 네. 굉장히 인재 영입으로 이제 당이 승리를 거두게 되는 효과도 있었지만 네. 일단 그렇게 한 2번 정도 치러보고 나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 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마냥 영입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예. 영입을 하더라도 네. 또 한편으로 고민해야 될 것은 당 안에서 성장해오고 있는 인재들의 전략적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네. 그러니까 당 안에서 성장해 왔던 사람들을 그냥 노는 인력으로 두지 말고 전략적으로 배치해서 뭐 젊은 기술론도 다시 띄워지게 하거나 예. 청년 정치인들의 뭔가 세대 교체 바람을 만들거나 그런 흐름들을 당에서도 이거를 구조적으로 좀 고민을 해줘야 예. 판이 깔리고 거기에 이제 선수들이 다 배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마냥 뭐 반짝 스타를 영입해서 재미를 보려고 하는 그런 단순한 전략으로 가기보다는 이번 선거는 정말 치밀하게 기획되고 전략적으로 구조를 만들어서 그 선수들을 잘 배치했으면 좋겠다. 그 당 안에서 커왔던 사람들을 잘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 있습니다. 이렇게 네. 되게 논리적이고 똑똑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약간 소름이 돋아요. 왜요? 왜냐면 보통 저렇게 좋은 얘기에 예. 정말 정확히 반대로 모든 걸 하더라고요. 이 정치 여의도라는 곳이 아까 뭐 되게 단순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라고 하는데 굉장히 항상 가장 단순한 바로 그거를 그러면 이제 해서 정치기로는 이제 외부에서 어쨌든 뭐 사람을 또 끌어올 거고 당내 인사들은 또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네.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좋겠는데. 그래서 지금 마틴 알림도 두 분 보시면서 네, 두 네. 젊은 정치인들도 방송에 좀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아유, 지금 나오는 민주당 감사합니다. 패널들 못 봐주겠어요라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 이거 질문 하나 더 하고 싶어서 시간이 많이 가서 좀 아쉽기는 한데 자, 당대표라면 지금 이 순간에 민주당에 좀 전략적으로 우리 당의 쇄신을 위해서 이런 청년 정치인들은 한번 주목해봐야 한다라고 좀 추천하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뭐 제 옆자리에 계셔서 아, 이거 너무 질문 이렇게. 의도를 명확히 파악했네. 의원님 청년에 들어가요? 들어가죠. 들어가요? 오, 사실 무슨 들어가는구나. 이만되잖아요, 우리 당에서는. 아. 네, 좋아요. 또 혹시 또 있어요? 생각나는 분? 뭐 지금 요새 굉장히 이제 전세 사기 문제에 네. 열심히 하고 있는 이제 권지웅 전 비대위원 아, 같은 또 우리 분들도 청년 내각에 들어오신 권지웅. 좀 봐주셨으면 예. 좋겠고 청년 내각의 출연자분들을 많이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좋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 이렇게 섭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실 뭐 제가 이제 누가 좋은 인재다 이렇게 평가할 만한 감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잘 준비하고 있는 청년 후보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딱 링 위에 섰을 때 예. 많은 분들께서 응원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 힌트 하나 주셨어요. 청년 내각에 입각한 청년 정치인들을 좀 주목해 봐달라. 요 말씀 주셨는데 예, 여러분 계속 보시면 나옵니다. 청년 내각 좀 보시면 앞에 나온 사람 좀 잘 봐주시길 바라고요. 그 앞에 그거 좀 그 붙여놔요. 뭐요? 그 조각도 있잖아요. 그거 좀 붙여놔요. 사람들이 좀 보게. 자, 우리 기획팀에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이번에 어쨌든 이 과정 중에 등장했던 뜬금포지만은 엄청난 파격포가 된 국민의힘의 하태경 국회의원이
이제는 본인의 어떤 본진인 부산을 두고 서울 출마를 선언했어요. 그 속내는 뭘까요? 어떻게 분석해봐야 되겠어요? 뭐 속내는 사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공천 물갈이가 될 거라는 게 자명하니까 위험 신호를 미리 이제 알고 대피한 거라고 봐야죠. 아, 대피한 거. 네, 그렇다고 봐야죠. 자기 살길 찾았다. 네, 네, 살 길을 찾아서 갔다라고 보는데 그게 뭐 예. 마냥 이제 아무 계산 없이 간 것 같지는 않고 네. 일정 정도의 좀 교감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이 정도 결정을 한 데에는. 예. 근데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뭐 내년에 TK 신당 얘기도 나오고 예, 뭐 여러 가지 맞아요. 내부 분열 얘기도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에 뭘로 귀결이 되냐면 공천에서 굉장한 이 물갈이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당 얘기도 나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은 그러면 저희가 뭐 그렇다고 뭐 특정한 뭐 당을 새로 안에서 만들고 막 이런 예. 거는 전혀 저는 뭐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네. 우리는 그럼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번 선거를 치러낼 거냐. 우리의 그러니까 전략. 그렇죠. 왜냐하면 네. 하태경 의원의 결단은 속내는 뭐 이제 살 길 찾아 떠난 뭐 그런 거라고 치더라도 그러니까 네. 굉장히 본인의 자기 이해적인 관점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저거라고도 하니까 어디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인물 정치에 질린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네. 이런 선택도 뭐 이해관계가 빤히 보여도 하니까 어떠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은 들어서 민주당도 이런 그 흐름을 굉장히 잘 주시해야 된다 네.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취재를 해본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되게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지금 되게 인재 영입위해서 접촉을 한 지 되게 오래됐어요. 아, 그래요? 한 3-4달 전부터 젊은 사람들이 되게 찾으러 다니고 네.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메이크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확실히 있어요. 근데 민주당은 그거를 안 한다기보다는 지금 못하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의석이 180석인데다가 출마 준비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새 사람을 못 데려와요. 명분도 없고. 그렇네. 예. 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약간 되게 조금 이런 그런 그 차이점을 많이 좀 노리고 있다. 네. 그 자기네들이 아무튼 의석이 조금 더 늘어날 룸이 있을 거라고 계산을 하고 이 파트에서 되게 본질적인 변화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그 아까 이제 박성민 씨도 얘기했지만 뭐 아주 뭐 단기적 생각이지만 이벤트식 뭐 영입이 네. 근데 그런 게 효과가 있죠.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이제 국민의힘은 그래도 조금 준비를 하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중요한 또 들었습니다. 취재 결과도 좀 말씀 주셨네요. 용산에서 커피를 많이 먹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민주당의 내부 사정까지 좀 알아봤습니다.